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3개월 뒤 대공황 시작, 경제위기 대처 방법이라는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데이터는 묵직하게, 하지만 대처 방법은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가벼운 내용들로 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0년물에서 1년물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현재 바닥 대비해서 1%가 급상승했어요.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신호냐면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왜 그러냐? 닷컴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쇼크 때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위기들이 펑펑 터져 나왔고 주가도 크게 폭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 침체 예측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1% 바닥에서 급등한 게 이게 위험 신호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브라보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 경제 위기가 임박했을 때만 나타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즉 주가가 반토막 나는, 지수가 이제 50% 이상 꺾이는 뭐 이런 일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코로나 금융위기, 닷컴 버블 20년 동안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들마다 여지없이 매번 이 신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신호가 나왔다. 근데 이게 뭔가 1년 있다 터진다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제 1%짜리 상승이 대공황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대공황 때도 이렇게 쭉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회복된 다음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대공황이 터졌고요. 대공황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 전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다. 즉 경제가 크게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로 견조한 수준이죠. 게다가 고용시장도 지금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도 괜찮아요.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인데다가 주식시장 막 미친듯이 올라갔었고, 또 여전히 지금도 뭐 비트코인이든 일부 종목들이든 여전히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도 주가가 강세인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기 침체 예측 지표로 장단기 금리차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 경제에도 전혀 뭔가 문제가 없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GDP 성장률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제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사에선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될 때, 이렇게 가파르게 다시 상승을 하게 될 때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 하기 때문에 경제가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4번의 경제 침체에서는 각각 시작 시점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태일 때, 역전 회복된 상태일 때, 지금이 딱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회복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딱 요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경제 침체가 터지곤 했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장단기 금리차의 상태가 경제 침체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핫 존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래도 경제 침체 안 터졌어요. 그럼 뭔가 이제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과거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현재가 언제든지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고, 장단기 금리차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찾아드린 데이터거든요. 자, 요게 뭐냐면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기대 지수에서 현황 지수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에 비해서 현재 상황이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이 지표가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파란색 선이 쭉 급등하면서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요. 요게 이제 실업률이거든요. 늘 같이 움직입니다. 이 지표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실업률이 바닥에서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IMF 같은 일들이 터집니다. 이 지표가 바닥에서 쭉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같이 함께 급등하는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비슷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조금 더 빨리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지표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고, 이미 이 지표가 높아지면서 실업률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처럼의 수순을 이미 밟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주가 폭락, 경제 위기, 실업률 폭등, 이런 거에 신호탄이 되는 신호인데, 요 시그널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든 이 지표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경제 침체가 정말 목전까지 다가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는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브라보스 리서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 위기 시나리오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시나리오가 있냐? 첫 번째, 시나리오 A,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지 않고 수익률 곡선이 다시 가팔라지는 경우로 이는 경제 침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렀다가 나중에 망가지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시나리오 A고, 시나리오 B는 이제 조만간 몇 달 내로
쭉 이제 뭔가 실업률이 악화되면서 경제 침체 같은 게 터지고 안 좋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실업률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터질 거냐 나중에 터질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1999년하고 2006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경제 침체는 발생하긴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호는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을 아주 정확고 높게 알려주는 신호는 맞는데 이게 당장 오냐 나중에 오냐까지는 확실하게 100%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시나리오 B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임계점은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도 얘기한대요. 정부 지출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아직은 안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막 돈 퍼다 날라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수준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통틀어서 가장 공격적인 수준이라고 하고 지금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각 전문가들이 의견은 좀 상이하지만 매크로 전문가들은 이미 경제 위기의 트리거는 어느 정도 발동된 상태다.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 직전에 공통적인 시장의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경제가 튼튼해 보여요. 실제로 GDP도 견조하고 실업률도 크게 오르지 않고 뭔가 주가 지수도 계속 잘 오르고 있고 이렇게 뭔가 경제가 괜찮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터지기 전에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경제 위기라는 거는 경제가 너무 과도하게 좋아졌었기 때문에 과하게 침체되는 현상인 거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는 절대 경제 침체가 강하게 터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너무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 침체도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튼튼해 보이는 이런 이제 착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바닥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쯤에 이미 주가는 이때 이제 실업률이 많이 올랐다. 그때 대응하려면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경제 위기 초기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빚을 내고 레버리지를 써서 막 이제 뭐 영끌해서 이제 부동산 사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고요. 과거에 이랬었죠. 게다가 투기 심리가 극단치라서 아무도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식의 심리가 팽배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급증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대공황 이래로 최대고 미국의 부의 불평등도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이에요. 지금 부자와 빈자가 빈익빈 부익부가 극도로 심한 지금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이제 경제 위기 직전에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전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에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좀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라이트한 버전으로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비상금 확보하기. 의외로 미국에 비상금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에서 이 월 소비하는 금액,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 이거 6개월치 내지는 내 월 소득의 3개월에서 6개월치 이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거진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도 비상금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경제 위기라는 건요 여러분들 비상금이 없었을 때 우리한테 큰 위기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비상금이 있으면은 우리가 큰 어려움은 잠깐이라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잠깐 안 돌아가지고 큰 일을 겪는 시기가 경제 위기인데 적어도 월 소비나 소득 금액의 6개월 정도 수준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비상금으로 늘 갖고 있어야 된다. 현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1, 2년치 이상 갖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최소 못해도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 때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자산 가치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었어요. 당장 쓸 돈이 필요한데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주식이랑 코인 좀 팔까? 코인이랑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원래 1,000만 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통장 열어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이 300이라도 건져야지 하고 투매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코인이랑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될 선까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미리미리 확보하자. 비상금부터 일단 확보하자.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돈 되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자들이라고 하는 이래 사람들은 취미도 돈 되는 것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져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의 S&P 500 주가지수보다 미국의 명품 시계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거든요. 명품 가격 상승률이. 그래서 양주, 명품, 골동품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걸 취미로 갖기도 하고 부동산 임장하는 것들을 취미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내가 전문성이 갖춰지면 이걸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누군가를 컨설팅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미를 돈 되는 취미를 좀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재주가 좀 있다라고 하면 수리나 리폼 쪽도 괜찮아요. 왜냐? 경제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새 것을 사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었던 거를 고쳐서 쓰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져서 새 집을 사기보다는 기존의 집을 수리해서 쓰게 되고 약간 이런 이제 수요가 좀 새로운 수요가 생겨요. 그래서 뭐 의류나 장신구, 자동차, 인테리어, 뭐 아이폰 수리 이런 이제 어떤 다양한 제품들을 수리를 하고 집이나 차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는 기술을 내가 익혀두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취미가 되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제가 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소득이 부수입이나 내지는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소득이 낮춰진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다. 두 번째, 요리. 경제 위기 때요. 여러분들 경제 위기 때 진짜 잘 살아남는 업종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오늘날로 치면 제가 이제 비유를 하면 봉구스 밥버거, 봉구비어 이런 게 좀 잘 돼요. 왜 그러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뭔가 사람들이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외식을 하고 먹긴 먹어야 돼요. 근데 급하게 먹어야 돼요. 빠르게. 그리고 빨리빨리 일해야 돼요. 더 많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가 경제 위기 때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먹고 이제 떠날 수 있는 저렴한 패스트푸드 같은 게 굉장히 잘 됩니다. 저가형 음식점이라든가 뭐 국수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길거리 음식 이런 게 되게 잘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오히려 이런 음식점들은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리에 좀 취미를 갖고 계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이템을 이제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중고거래.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한 번이라도 사람 손을 타면 모든 게 다 중고가 됩니다. 모든 물건은 언젠가 중고가 돼요. 그래서 이 중고 시장이 되게 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왜냐? 내가 갖고 있었던 물건을 처분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덩달아서 새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헌 것을 사려고 하는 즉 중고를 사려고 하는 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어요. 경제가 좋을 때는 새 명품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무언가 새 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중고차, 중고 물건 이런 것들의 수요가 되게 많아집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는데 중고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다 보면은 100만 원짜리를 사서 110만 원에 팔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진을 노리고 중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중고 거래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어쨌든 사람들이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마치 그러니까 트레이딩 같은 우리 주식 트레이딩 하듯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고 거래도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멤버십을 없애는 것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기 결제에 늪에 살고 있잖아요. 뭐 우리 배달 시킬 때도 그렇고 뭐 세탁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 같은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청해서 보는 것들 유튜브 프리미엄 되게 다양한 것들을 정기 결제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기업들이 왜 자꾸 이렇게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냐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아세요 여러분들? 뭔 비 같지도 않은 것들을 계속 맞다 보면 이것도 옷이 젖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계속 한 달에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뭔가 10,000원 20,000원 새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이게 5개 10개 결제하다 보면 한 달에 2-30만 원이 그냥 깨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상 그 결제를 해놓고 안 쓰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 쓴다. 안 쓰면 끊었다가 가면 되는데 끊지 않고 언젠가 다시 보겠지 다음 달에 보면 되지 하면서 10,000원 20,000원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듯이 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귀찮으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요즘에 구독형 서비스를 많이 출시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늪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시는 것도 좋고 대출금이 나갈 일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대출금이 나가는 곳이 어디로 많이 나가냐면은 집, 차, 가전. 참고로 렌탈에서 쓰는 것들은 모두 다 빚입니다. 그렇죠? 근데 집이나 차나 가전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물가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가 되면서 신제품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어서 소비가 메말르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낮춰서 출시를 하는 거예요. 저렴하게라도 어떻게든 팔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신제품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가전, 집, 차 전부 다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 위기에는 전반적인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포르쉐를 사고 싶어요. 실제로 살 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는 거랑 경제 위기 때 살 때랑 가격이 완전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저렴한 차일수록. 그래서 갚을 돈보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포르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든 뭐든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뭐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자동차는 감가상각되는 자산이긴 하지만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중고차로 샀는데 그 중에 이제 대출을 700만 원 썼다는 거죠. 7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아서 샀는데 나중에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근데 차값이 막 50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타기도 탔지만 감가상각도 됐지만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500에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사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대출 받은 건 700만 원인데 내 차값이 500만 원이 됐으니까 실제로는 내가 대출금으로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하지만 이걸 안 갚으면 난 신불자가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대출금 나갈 일을 미리 줄이고, 지금 대출금을 나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갚거나 아니면은 그걸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든 돈을 찾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데 6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인을 못 찾은 휴먼 예금이 현재 지금 국내에 1조 500억 정도가 있대요. 그 다음에 휴먼 보험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걸 조회해봤는데 조회보고 나서 몇십만 원 정도 챙겼거든요. 근데 이 휴먼 보험금을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뭐 카카오뱅크가 아니더라도 구글에 휴먼 예금, 뭐 휴먼 보험금 찾기 뭐 이런 걸 이제 구글에다 검색하면은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이거 다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뭐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것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거 해가지고 3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건졌던 기억이 나요. 이거 30만 5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꽁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내가 잠든 돈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보유량을 최대로 늘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위기 때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금 가치는 높아져요. 왜 그러냐? 현금이 부족한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현금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절절 매는 시기입니다. 돈은 더 어디서 대출 받으면 뭔가 잘 될 수 있는데 돈은 안 벌리고 뭔가 소득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절절 매는 시기가 보통 경제 위기고, 이럴 때는 자산 가치마저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굉장히 저렴하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겠죠.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진짜 코로나 쇼크 이후처럼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요. 요 시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게 또 되게 좋은 우리 기회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인생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한 2번 정도만 잡더라도 진짜 재산이 몰라보게 진짜 달라질 정도로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현금 보유량이 정말 많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다 정말 좋지만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늘려나가시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만 경제 위기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세상이 뒤집힐 때 가장 큰 기회가 온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은 아마 좋은 기회 잘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